자, 요 부분도 제가 PPT 잠깐 띄워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내국증정 구매 확인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 화면을 다른 데로 바꿔놨네요. 자, 이 내국증정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상대편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해서 내가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매출자는 반드시 이 서류를 내셔야 해요. 자, 그런데 문구가 전자발급 명세죠. 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때는 다 출력을 해서 출력물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로 보여지는 건 맞는데 은행에 페이퍼를 들고 가서 페이퍼로 발급받진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은행의 서버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KT넷이라는 서버가 있어요.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그 서버에 가서 하든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발급하는 부분은 다 전자문서로 발급이 돼요. 그래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요 두 개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매출차는 부가세 신고할 때 서류를 작성해서 같이 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자발급 명세서라는 게 이제 그런 서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조회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당해 과세기간 입력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요 구분난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이 구분란에 입력할 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였다. 그러면 내국 신용장을 선택해야 되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였다. 그러면 구매 확인서라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자, 제가 사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전자문서로 발급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들어가기 전에 그 KT넷이라고 하는 국가 산하기관이 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된 내역서를 국세청에 사전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내국 신용장이라고 입력해야 되고 구매 확인서로 들어가면 크로스 체킹이 안 되겠죠. 매핑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문구 선택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서류 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서류 번호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아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왜 전자세금 계산서 승인 번호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기입. 자, 그럼 이 번호도 오기재가 되면 안 되겠죠. 이유는 분명히 다 전송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자가. 자, 발급일도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기준으로 우리 발급일을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자, 거래처 정보는 실질적으로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걸 기재하는 부분이에요. 뭐 영세세금 계산서에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금액은 우리 영세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나 서류 받았는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외화로 써 있더라. 네, 외화 거래가 가능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모두 다 뭐로 발급한다? 원화로 발급해요. 그러면 외화 거래였던 부분들은 우리가 공급 시기에 환율이라는 부분을 적용해서 가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다 된 환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 발급한 금액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표일자는 무슨 부분?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날짜가 있겠죠. 작성 연월일, 그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날짜죠. 그게 공급 시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표일자는 공급 시기라는 의미로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메뉴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자료를 무엇할 수 있다? 불러와서 어디에 서식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기능이 상단부에 있습니다. 메뉴 상단부에. 자, 그래서 불러오기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전표에 입력했던 정보를 불러오게 되면 우리는 뭐만 입력하시면 된다. 서류 번호랑 발급일에 대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강조했어요. 서류 번호, 발급일 모두 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러오기 기능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서식 이름이 두 개잖아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라는. 그렇죠? 그런데 불러올 때 내국신용장으로 부르거나 구매확인서로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하나밖에 택일이 안 돼요.
그러면 404번 제품 매출로 입력된 게 일부는 내국신용장이고 일부는 구매 확인서였다. 그러면 내가 그 두 개를 한 번에 부를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더존이 개발한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도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부르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자격증에서는 실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메뉴가 막혀 있어서. 근데 현실에 가시면 우리 ERP 수업할 거잖아요. 그 ERP가 계정 과목 코드를 5자리를 써요. 아예 본 계정이 5개로 움직여요. 그래서 세목이라는 기능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프로그램도 실제 업무 버전에서는 실무 버전에서는 5자리 코드로 변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불러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코드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뭐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해당 계정 과목 입력해서 불러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은 교재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 요런 문구가 붙여져 있는 서식을 준다라고 하면 글씨가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라고 다 들어올 거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서류 번호를 반드시 넣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는 우리 왼쪽 상단부에 이렇게 문서 전자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번호를 입력해요. 근데 여러분 번호 상당히 길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자릿수를 정말 짧게 줘요. 근데 업무적으로는 서류 번호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LCC APP라는 부분으로 시작하는 이런 번호들이 실제 발급 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류나지 않게끔 잘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서류 맨 뒤에 가거나 맨 하단에 가면 발급일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도 이렇게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오늘 발급 신청이 들어가면 즉시 발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일하게 움직여서 상단 부분을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설 의뢰인은 말 그대로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요. 공급받는 자는 개설 의뢰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혜자는 내가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주면 그거로 혜택을 보는 사람. 그래서 신용장들은 수혜자라고 하는 베니피셜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 공급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세금 계산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내국 신용장이든 구매 확인서든 원화의 거래에 대한 부분을 들어올 수도 있고 외화의 거래도 표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금액을 우리가 신고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원화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급 시기가 확정이 되면 세금 계산서 금액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서류이고요.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 이게 구매 확인서예요. 근데 이 구매 확인서 우리는 뒤에만 부르지만 이렇게 앞에 이런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매 확인서도 서류 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구매 확인서 번호라고 합니다. 자, 국가 산하기관인 KT넷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PKT라는 번호가 부여가 돼요. 이게 지금 어디서 발급했는지를 조금 표시내는 번호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확인기관이 한국무역정보통신이란 글씨가 보이죠, 여러분? 네, 요즘에 구매 확인서는 여기서 많이 발급을 해요. 내국신용장은 이쪽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무역에 대한 금융거래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쪽을 잘 선호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구매 확인서에 구매자가 공급받는 자고요. 공급자가 공급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고 그리고 금액은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건 일부러 제가 원화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원화, 외화 다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급번호 넣어야 되잖아요. 발급번호는 하단에 확인일자라는 게 있어요. 그 확인일자가 발급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실제 업무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여러분 입력하실 때 블록이 기능을 쓸 수도 있지만 블록이 기능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은 착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는 전표 입력해서 불러오는 쪽을 선호하겠지만 시험은 직접 넣으세요라고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타이핑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구분란 선택하실 때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오류 범하지 말아 주실 것. 자, 서류번호 발급일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양식. 자, 거기 있었던 기재를 그 내용을 기재하는 거예요. 시험은 요거 줄 거예요, 여러분. 주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높아심 한 번 더 써드렸죠.
국세청 홈택스에 벌써 전송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자꾸 소명할 일이 생겨요. 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내용이 이 정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의 정보가 들어올 거고 금액이 얼마이고 전표 일자가 언제인지 이 정보가 들어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 다시 책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나와져 있는 실습 예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실습 예제 있죠. 자, 그리고 회사 코드가 현재 저처럼 2600번으로 되어 있으면 2100번으로 바꿔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청송이고요.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한우리 상사에 제품을 3월 9일에 납품하고 날짜로 자 같은 날짜라는 얘기고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여러분 근거 서류가 뭐예요? 내국신용장. 근데 여러분 내국신용장 언제 받았대요? 대단하네요. 제품을 납품하는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에 받았대요. 뭐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여러분 내국신용장은 사전 발급자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후 발급한다. 여러분 사후 발급 언제까지 허용했죠? 기억해야 돼요. 수정세금 계산서 뺐어요. 우리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은 구매 확인서 사후 개설은 언제까지?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였어요. 그때까지만 허용이 되죠. 그러면 과세였던 거 영세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후 개설이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한들이 있죠. 자, 이들은 사후 개설은 아니네요. 그냥 동일한 날짜 했다라는 얘기고 자, 전액 우리 무엇이다? 대금은 외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외상으로 처리하고 추후 물품 수령에 대한 증명증을 받고요. 내고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 이 내국신용장은 우리 물건 인수했어요라고 하는 인수증을 줘야 해요. 근데 그 인수증이 물품 수령증이에요. 근데 실무자들은 다 인수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대금 청구하러 들어간다. 여러분 대금 청구가 뭐였죠? 내고한다는 게 그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써져 있는 거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해달래요. 자, 그럼 두 가지 다 요구했네요. 그럼 전표 입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 들어가시면 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공급 시기는 3월 9일이었고요. 서류 본유는 저도 지금 이제 원래 본 서류는 되게 길다. 그런데 짧게 줬어요. 입력을 편하게 하려고요. 발급일자 3월 9일이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표일자 3월 9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럼 뭐로 입력하시면 되죠? 12영세. 네, 12영세이고요. 자, 품목에는 우리 아까 한우리 상사에 제품 팔았다고 했으니까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입력. 자,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는 공란으로 들어올 것이고 거래처 코드란에 한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전자였습니다. 그러면 전자란은 반드시 1번 여로 선택해 주시고 자, 영세율 구분란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번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분계는 외상 선택하시면 끝나져요. 자, 이 회사 제품 팔았으니까 여러분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엔 당연히 외상 매출금 들어온 거죠. 그럼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메뉴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종료시켜 주시고 저희는 부가가치 쪽으로 갈게요. 자, 부가가치 쪽에 가셔서 부속 명세서 1회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들어가 주세요. 자, 메뉴 들어가시고 저희 3월 9일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기이죠? 1기 예정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조회 기간에 몇 월? 1월부터 3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구분에 타이핑 칠 때 이렇게 번호들이 나오니까 쭉 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전표를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이 있죠. 자, F4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입력하라고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무슨 부분? 자, 12영세로 입력한 거 불러오는 거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내국신용장에 우리 제품 매출이었으니까 여러분 F2번을 누르시거나
저는 404번 외워요. 그러면 404번 제품 매출을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저는 지금 내국 신용장 한 건밖에 없는데 내국 신용장도 있고 구매 확인서도 있다. 모두 다 제품 매출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F2번 눌러주시면 똑같이 들어오는데 제품 매출 404번을 선택을 해보세요. 자,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국 신용장으로 404번 코드를 넣었다라면 구매 확인서 쪽에는 404번 코드를 넣어서 불러드리는 걸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상 실무자들이 제일 불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자, 저희는 이 부분만 넣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왜 이게 불만이냐면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시면 기존 자료를 삭제하고 전표 자리에서 새로 불러온대요. 그런데 이 글을 안 보신 분들은 무엇할까요? 내국 신용장으로 한번 불러서 다 정리하고 구매 확인서에 여기 지우면 되니까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 자리 가서 404번 다시 불러요. 근데 여러분 기존 자료 무엇 된다고요? 삭제. 그러니까 두 번 부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코드가 다르지 않는 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일 코드를 같이 부를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린 예 누르겠습니다. 자, 예 눌러주시면 자, 구분란의 내국신용장 알아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저희 거래처면 그냥 마우스 클릭 좀 잠깐 해주세요. 그럼 내국신용장 들어와 있고 거래처 정보 들어왔고 금액도 들어왔고 전표일자도 들어왔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만 넣어주면 돼요? 서류번호와 발급일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번호 안에 가서 우리 한영키 바꿔주시고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요. LCC 1, 2, 3, 4, 7, 8, 9라고 드린 번호 넣어주면 됩니다. 자, 발급일은 2020년 3월 9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넣은 발급일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에요. 시중에 기출문제풀이를 유튜브나 동영상 제공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시험 문제 오출지다 그러면 이 발급일을 세금계산서로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발급일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이 전표일자가 세금계산서 일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숙지해 주실 것.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럼 창은 닫겠습니다. 얘도 저장 버튼 있네요. 그럼 저장이라는 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실무예제에서는 나온 얘기는 없지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일기 예전 거 조회해 볼게요. 자, 1월부터 3월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왜 이거 들어오냐면 저희가 몇 번 자리는 대부분 봤어요. 우리 기타 자리 들어오는 건 벌써 봤잖아요. 근데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자리는 안 보여드려서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데 불러오겠네요. 우리 새로운 데이터 부를 거니까 아니요 눌러주세요. 자, 아니요 눌러주시면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 자리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저장을 해주세요. 네,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 종료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입력하시고 부가세 관련된 서류 작성하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맞춰주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중 심화 먼저 하고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쪽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그러면 교재는 5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위치로 좀 이동을 해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자, 회사 코드 2500번이니까 2500번으로 저희 변경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주시고 대금은 모두 외상이래요. 자, 모두 외상. 자,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요구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를 무엇해달라? 입력해달라. 그리고 내용을 작성해달래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지금 블로그에서 여러분 반영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다방 공지될 때요. 전표 블로그 하는 거 공지 안 해요.
그냥 서식에 다 입력된 거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입력하든 불러오기 기능을 쓰든 그건 여러분의 택일입니다. 저희는 더 편하게 불러오기로 가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8일 알퐁스사에 제품 2,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 자, 서류는 구매 확인서네요. 자, 발급일자 며칠이다? 우리 2020년 4월 20일. 서류 번호는 PKT로 시작하는 번호 부여됐고요. 자, 발급 받아서 제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자, 여러분 4월 8일이 제품 공급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제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20년 4월 30일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4월 8일에 거래를 4월 30일 날 발급해서 주는 거 문제돼요? 문제되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2020년 5월 7일. 자, 주식회사 대양유통에 우리 대양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누구요? 내국신용장입니다. 자, 발급일자는 2020년도 5월 1일. 자, 우리 5월 7일 날 인도를 했고 5월 1일 날 발급받았으니까 사전에 발급받은 건 맞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서류 번호는 지금 LCC로 시작하는 번호 나와져 있고, 자, 그래서 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8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매출하고 제품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우리는 5월 10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월 7일을 제품 공급일로 우리는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5월 7일에 제품 공급했는데 내국신용장 발급은 우리 5월 1일 날 했으니까 사전 발급이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자, 그런데 이 알퐁스사에서 지금 나온 사건 여러분 보시면 4월 8일 날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구매 확인서 발급은 4월 20일 날 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뒤에 발급한 거네요. 근데 사실상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됐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요게 오해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지금 4월 8일 날 즉시 발급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과세가 나갔다가요. 뒤에 4월 20일 날 구매 확인서 사후 개설이 돼버리면 무슨 부분? 우리 다시 마이너스 4월 8일 거로 과세해 주시고 그리고 영세로 다시 2,400이 생겨요. 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요 우회 날짜를 우리 제품의 인도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관리 가시고요.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는 며칠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각각 따로따로 가야죠. 4월 8일. 자, 유형은 뭐로 넣으시고요? 12, 영세. 품목은 제품이라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2,400입니다. 자, 그리고 코드는 뭐라고 넣으시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 거래처 코드겠죠? 네, 알퐁스. 네, 그러면 알퐁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검색되네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로 선택합니다. 자,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여기 2,400만 원 옆에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부가세가 0이죠, 여러분. 네, 0이에요. 근데 이걸 과세로 넣으시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문구를 줬더니 부가세를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0이에요. 자, 영세율 구분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3번 사유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죠? 모두 외상거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 외상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매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5월 7일입니다. 그러면 달을 5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5월 7일. 자, 유형은 12 영세입니다. 품목은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은 800만 원 넣어주세요. 자,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대양유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여 선택해 주시고 영세율 구분은 여러분 번호 아시면요. F2번 안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숫자 바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2번 외상 선택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품 공급일을 작성 일자로라고 했기 때문에 전 여기 4월 8일, 5월 7일을 제품 공급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자, 메뉴는
종료시켜 주시고 두 번째 할 일,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대한 전자발급 명세서에 갑니다. 자,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기 확정 과세 기간이 여러분,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 4월부터 6월. 자, 그럼 여기다 직접 입력하지 않고 우린 무엇 하자? 불러오게 하자. 자, 상단에 불러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일단 지금 두 개를 봤을 때 불러오게 하자라고 했지만 문제점을 보자고요. 자, 우리는 사고도 한번 보자고요. 구매 확인서 불러오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F2번 눌러주시고 404번 제품 매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기존 자료 삭제됐는데 불러오겠냐 묻네요. 예,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구매 확인서로 두 개가 다 들어오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시험지에 이렇게 각각 글씨가 다 들어와 있고 딱 두 건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업무에서는 두 건이 아니라 우리 몇백 건에서 몇천 건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불러지면 난리가 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를 분리시켜서 부르는 게 어렵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 불러진 거 지우지 맙시다. 그대로 놓고요. 수정할 거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4월 8일 알퐁스 사건 정리합니다. 구매 확인서 맞습니다. 자, 서류 번호 절대 오타 내지 마실 거 한영키 눌러주시고요. PKT라고 넣어주시고 우리 4, 5, 6, 7, 8, 9, 1이네요. 자, 발급일자 며칠이죠, 여러분? 2020년도 4월 20일, 2020년 4월 20일 넣어줍니다. 자, 다른 사항 더 넣으실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엔터 쳐서 내려오셔도 되고요. 우리 마우스를 직접 내려오시거나 방향키로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5월 7일은 내국신용장 거래였어요. 그러면 1번 내국신용장으로 바꿔줍니다. 변경 다 가능합니다. 자, 서류 번호 넣습니다. 한영키 눌러주시고요. 지금 그대로 두신 분들은 안 눌러셔도 되겠죠? LCC 1, 2, 3, 4, 5, 6, 7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발급일은 2020년 5월 1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종료하시면 4번의 문제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 자, 그리고 지금 집중심화 1번부터 4번까지 부분에 내용에 이제 뭐가 추가될 수 있냐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영세율 수업은요. 자, 교재 다시 앞으로 백합니다. 51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511페이지에 있는 누구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는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요. 자, 무슨 취지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출력 형태 캡처해서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전표 입력할 때도 봤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영세율 구분 넣었잖아요. 그 영세율 구분을 입력한 이유가 뭐냐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자동 반영하게끔 하려고 만들어준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랑원 시험을 볼 때 영세율 구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 영세율 구분 자리 입력 안 하면 이 서식을 손으로 작성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서식에 자동 반영하는 프로그램 기능키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이 자리가 빠지면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재밌는 건 이 영세율 구분키가 개발된 회사가 세무사랑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A라고 하는 더 좋은 프로그램은 이 키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불만 얘기를 해요. 이제 프로그램이 좋은 거와 나쁜 게 프로그램 개발사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게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직접 수출 하나만 하고 중개무역 하나만 하고 내국신용장 거래 하나만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업에서 한 15년 이상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강의만 해요. 그런데 제가 모든 회사가 다 무역회사예요. 자, 근데 그 모든 회사가 무역회사였는데 어떤 회사도 직접 수출 하나만 있었던 경우는 없어요. 직접 수출, 중개무역, 외국, 인도, 위탁가공, 내국신용장 거래 다 있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다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분하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키들이 있는 게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하면 여기에 자동 반영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요. 영세율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영세율 첨부 서류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영세율의 근거 서류가 뭐냐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 나 영세율란에 1,000만 원의 부가세 신고는 잘했어요. 영세율로. 자,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영세율이 됐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서류는 제출이 안 됐더라. 미제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됐다. 누락신고, 아예 안 했다. 무신고, 나는 신고는 하였으나 영세 첨부 서류가 빠졌다. 자, 모두 다 동일하게 0.5%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누락신고나 무신고였을 때는요. 저희가 수정신고를 재빠르게 들어가면 일정 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우리가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영세율 첨부 서류가 빠진 건 가산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0.5예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꼭 잘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서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서류에 오류가 좀 범해져 있다. 내가 직수출로 집계해야 되는 걸 내국 신용장에 집계했다거나 우리 중개무역으로 넣어야 되는 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넣었다거나 법령의 문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신고를 할 때. 자, 그런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부분 가산세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신고할 때 안 내면 무신고였을 때 이 서류를 안 냈다는 거예요. 자, 이 서류 제출 안 하면 우리 그래도 가산세가 없겠네요? 네,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팅하시고요. 마감을 해서 전자를 신고를 할 거예요. 네, 전자신고 마감할 때 이 서류 첨부 안 되어 있으면 서류 없어서 마감 못한다고 오류 띄워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뜨리는 실무자들은 없어요, 여러분. 네, 이 위치를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위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 입력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서류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요 부분에 자, 여기 보시면 글씨가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영세율에 대한 종류를 배웠어요. 분명히 이론 얘기할 때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이 있고 조세특례 제1법에 의한 영세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세무사랑은 이렇게 탭으로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누르면 세법에 의한 영세율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탭을 누르면 조세특례 제한법 쪽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집계된 금액은 일단 어느 탭에 모이든 맨 아래쪽에 13번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라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합계는 우리 어느 부분? 그럼 이거 제가 화면 어디 거 가져온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부분 발췌한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여기 5번과 6번의 합계 금액과 이 자리에 합계 금액이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신고할 때 자가 검증이 되져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교재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영세율 매출명세서 실무 예제는 이제 청송으로 가서요.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로 좋습니다. 그럼 회사 코드는 청송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서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0번 회사 들어오셨으면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을 입력해서 조회합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 조회하시게 되면 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하네요. 뭐 얘 누르셔도 상관없고 아니요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
영세율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럼 그 영세율 자리에 가서 봤더니 지금 여기 두 개의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요 금액. 자, 요 금액 눈으로도 합산이 되시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1000과 그리고 기타 자리에 모여 있는 1억 2,758만 2,400원. 자, 두 금액을 더하면 1억 우리 얼마예요? 1억 3,758만 2,400원. 자, 그 금액이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서류에 있는 금액이랑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부가세 신고서를 제가 먼저 보여드렸지만 그 서류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랑 맞는지를 보는 게 원래 맞아요. 네, 패턴은. 자, 그러면 저희는 관련된 서류 들어갈게요. 자, 부가가치 쪽에서 우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갑니다. 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선택하시고 우리 조회하는 기간은 동일하겠죠, 여러분? 몇 월부터 몇 월이요? 1월부터 3월을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불러오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죠. 왜냐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영세율 구분을 벌써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직접 수출은 1억 2,758만 2,400원. 자, 그리고 내국신용장 거래 1,000만 원. 자, 그래서 13번에 나와져 있는 금액. 자, 13번 여기 합계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합계 나와져 있는 요 금액 1억 3,758만 2,400원은 현재 누구의 금액과 같다?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쪽에 나와 있는 금액과 같아야 된다. 이것까지 끝낸 거예요. 이렇게 맞춰갑니다. 자, 높아시면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단독 문제는 절대 내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의 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세 개의 서식 있죠. 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다만 전표 입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무엇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입력해야 돼요. 제가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입력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표 입력했다면 자동 반영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직접 이 난에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다 끝났으니까 저장 버튼 항상 습관적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료시켜주시면 마무리가 되죠. 네, 그러면 저희는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영세율 쪽 관련된 얘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서식 중에 무엇한다? 착출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서 서식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개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업종별로 작성하는 서류들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